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뵀던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나혜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성북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 특강으로 미래 인재 개념과 필요에 대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 인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가 있을까요? 나는 처음 들어본다, 미래 인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감도 안 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없으실 것 같은데, 미래라고 하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인재도 따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미래 인재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 막연하게 조금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두 들어본 단어긴 하지만, 미래라고 딱 단어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것들, 정말 희망찬, 내 밝은 미래. 이제 나 청소년 끝나면 이제 성인으로 독립해서 나만의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 고등학교가 너무 좋은데 고등학교 조금 더 학생 친구들과 좀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서 또는 나는 뭐 누구랑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뭐 10년이나 15년 사이에 짧은 미래까지 생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구름 속 같이 뭔가 안개 속 같이 미래 글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진로 특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도 온다고 하고 코로나도 날리고 지금 당장에 이제 내가 대학에 잘 진학을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듯이, 뭔가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이 좀 막연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미래 사회에서 조금 더 좀 진취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삶을 계획할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미래 인재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시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게 있든 하고 싶은 것이 굳이 없던지 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는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는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열린 단어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리고 또 저도 살아갈 미래이긴 하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떤 미래 사회에서 어떤 내가 인재가 되어야 할지를 간단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요, 미래 사회 인재의 모습이 어떤지, 미래 사회가 어떠한지, 또 그 안에서 인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 사회에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는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어제는 과거죠. 몇 달 전, 몇 년 전은 다 과거고 지금은 현재고 계속 이제 과거가 돼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꾸는 미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과연 그 사회가 어떠할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의 내일, 그리고 이제 뭐 수능, 모의고사,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각 그 시점별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전환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래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뭐 미래 인재에서 미래라는 단어를 차치하고 인재만 놓고 본다면,
인재라고 한다면 뭐일까요? 인재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로는 저렇게 사람 인자에 제목제자를 써요. 그래서 인재 인재사고라고 얘기할 때 인재랑은 조금 다른 한자입니다. 그래서 인재는 사람의 제목의 의미가 좀 사용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능력을 갖춘 합당한 사람을 좀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인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딘가에 공헌하는 사람, 일단은 내 능력이 있죠. 내 능력이 있고 어딘가에서 이제 공헌하는 사람이래요. 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라고 하면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머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공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사람을 인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재라면 어떨까요? 좀 똑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재능이 엄청 많은 사람. 의 의미도 될 수 있겠고, 또 좀 뭔가 똑부러지고 일 잘하는 사람, 야무진 사람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인재라는 단어를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단어인지는 뉘앙스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인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인재가 곧 천재일까요? 그러니까 인재, 뭔가 이렇게 똑똑해, 할 수 있어, 야무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있는데 그것과 곧 이퀄이 천재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머리랑 공부머리랑은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는 막 엄청 잘하는데 뭔가 일은 잘 못해. 뭔가 적용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뭐 좀 각각이 다른 그 달란트를 갖고 있듯이 인재는 곧 천재일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영어로 생각을 해보면 인재라고 하면은 talented person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달란트라는 게 종교적인 단어도 있는데 달란트를 갖고 있다. 뭔가 재주가 있는 사람,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근데 반면에 천재는 좀 지니어스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공부 똑똑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이 인재가 꼭 천재일 필요가 있을까요? 인재가 꼭 천재가 되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천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내려준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날 때부터 얘는 이미 천재야. 그냥 하늘이 내린 재능.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완전 잘 나갈 수밖에 없어.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꼭 인재일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능이 있고 능력도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회 안에서도 조직에서 이 사람한테 이 업무를 맡겼을 때는 이 사람은 무조건 잘 해낸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인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날 때부터 나는 좀 똑똑했어, 이런 IQ가 몇이야 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천재가 되지 않아도 인재가 될 수 있다. 인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점을 여기서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재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만사, 인재등용, 인재육성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인사만사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인사가 만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사람을 잘 뽑아서 얘를 좀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면 능력을 좀 이렇게 잘 발휘하게끔 하면 일이 막 술술술술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을 누구를 이제 잘 뽑았더니 얘가 일을 너무 잘해. 그리고 막 아이디어도 내고 뭔가 어떤 집단이나 사회를 발전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을 잘못 뽑으면 인사가 만사다라고 그랬죠. 사람을 잘못 뽑았어.
사람을 잘못 뽑으면 이 사람이 막 미꾸라지가 이렇게 막 흙탕물 막 일으키듯이 사람을 잘못 뽑으면 기존에 있었던 조직 자체, 그리고 업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가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누구 한 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3명이 더 똘똘 뭉쳐서 잘 지낼 수도 있는데 4명이 이 한 명이 들어와서 막 이간질을 해요. 막 이간질을 하고 얘가 좀 성격이 좀 특이해. 아니면 조금 더 뭐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람이 한 명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친구 셋의 관계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더 잘 맞는 애가 있을 수 있고 더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꼭 좋고 나쁘다의 의미, 친구의 개념을 넘어서 좀 공적인 일에서도 이러한 영향들이 미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 한 명을 잘못 뽑으면 오히려 이렇게 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만사는 결국에는 사람 한 명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잘 뽑으면은 잘 되고 못 뽑으면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사업이나 정치나 회사나 뭐 누가 회장이 됐느니 누가 정치인이 어떻게 됐느니 뭐 이렇게 인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죠. 공청회도 열고요.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리고 선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흥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멸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꼭 이 인재 자체가 뭐 뭔가 이 사람을 뭐 평가하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 취업 이런 거를 떠나서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마음 맞는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모두가 좀 공평하게 다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적합한 사람인지, 내가 꿈꾸는 우리 회사의 비전, 그리고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상사가 나랑 맞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나랑 좀 적합한지, 나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뭐 동아리 활동이든 아니면 어떤 뭔가를 같이 할 때 인재를 등용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 선발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재가 여기서는 있는데 저쪽에서는 인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얘는 축구를 너무 잘해. 그래서 축구팀엔 얘는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축구는 무조건 이겨. 라고 하면 얘는 축구 쪽에서는 인재죠. 근데 이 사람이 꼭 만약에 테니스장을 갔어요. 테니스를 한 게임 치는데 이 사람이랑 같이 편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는 100% 이 사람이 테니스 인재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신체 능력이 뛰어나서 잘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반대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이 사람이 축구는 잘하는데 음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노래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인재가 전체 영역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뭔가 나 어떤 사람이 너무 필요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는 나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해서 사람을 뽑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인재 등용에 이제 선발하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이런 이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평범했던 순수했던 어린아이, 그리고 또는 정말 그냥 자연 그대로의 아기였던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의 상에 맞는 적합한 인재로 이렇게 커 나가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요, 정말 이 사회에 사람들이 이만큼 많아요. 정말 많죠, 사람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또는 내 일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또는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교육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인재와 관련된 것들이 단순히 내가 저거 너무 하고 싶다, 나 저거 해야지 라고 꿈을 꾸는 것 그 이상으로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수준이나 그 가치관이나 그 선발 기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서 인재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더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얘 없으면은 얘는 진짜 간도 쓸개도 다 줄 수 있어. 막 이런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이 축구 감독이야. 축구 감독인데 이 친구가 친한 친구가 야, 나 제발 한 번만 껴주라. 나 한 번만 넣어줘.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나 좀 뽑아줘. 나 너무 잘할 수 있어. 한 번만 뽑아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딱 있어. 난 이 사람 뽑을 수 있고 데리고 올 수 있어. 손흥민도 우리 팀에서 뛸 의사가 있대. 그래. 뭐 진짜 최고의 선수인데. 근데 이 얘를 뽑으면은 내 친구를 못 뽑고 내 친구를 뽑으면 손흥민을 못 뽑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뽑겠어요? 내 친구는 그다지 잘하지는 않아. 그냥 적당히 뭐 뛸 정도예요. 뛰는 정도야. 근데 손흥민이 나한테 뭐 이유는 모르겠죠. 근데 나한테 러블콜을 보냈어. 그러면 당연히 누구 뽑겠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정말 잘하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여러 사회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사가 만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냥 일 못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고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인재가 돼야 되는 거죠. 천재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인재가 되면 돼요. 그 기준에 맞게 걔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인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손흥민 대신에 그 친구가 더 잘하는 친구가 됐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이제 뭐 고민도 안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냥 뭐 손흥민을 뽑았을 수도 있듯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여러분들이 애플 CEO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재야. 뭐 아니면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 직업에 해당되는 이 직업에서 이 직업 수준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 그게 바로 인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 왜 살까? 나 왜 살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의 목적은 행복이죠. 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게임하기 위해서 뭐 뭔가를 먹기 위해서 뭐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 아니면 뭐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목적은 내가 삶을 계속 이어가는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가면 결국엔 나의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게 이제 우울증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꿈을 꿔요. 내가 이거를 이루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나 저거 하면은 뭐 프리미어 리그 가서 관람을 하면 이게 내 꿈이야. 근데 이걸 이루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꿈을 꿀 수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꿈을 꾸는 이유 자체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그런 행복의 작은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엔 인재가 된다는 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꿈 나 저거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나 의사가 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아니면 뭐 변호사가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면 너무 내 진로랑 내 적성이랑 잘 맞아. 그리고 취업도 되고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게 되고 재화를 벌게 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삶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맞아 떨어진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그런 게 인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정말 저렇게 네 가지 내가 진로로 목표로 하는 거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뭐 꿈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뭐 취업에도 성공을 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면 내 삶의 행복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그냥 고립된 존재가 아닌 사회적 삶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재가 되겠죠.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프리랜서나 아니면 그냥 혼자 1인 기업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 고립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TV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뭐 무인도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배에 실어서 쌀을 받아 먹고요.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누군가와 연결이 돼서 연락을 하고 진짜 좀 거리는 멀지는 몰라도 완전히 완벽히 고립된 삶을 현대사회에서 살 수 있다? 그게 진짜 더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진짜 밥 짓는 것부터 그 쌀 짓는 것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어떤 것들을 이제 돈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사회적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왕 사는 사회적 삶에서 내가 조금 더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재.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도 뭐 인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가 천재는 아닐지라도 좀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고 싶은 게 없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재가 되고자 한다면 이 5가지 영역을 좀 살펴보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총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신체적 피지컬입니다. 피지컬에서는 이제 얼굴 표정 뚱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아닌데 나 별 감정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표정에서 이미 나는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나는 일단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표정이 될 수도 있고요. 관심 없어. 아, 나 너무 관심 있어. 아, 진짜 너무 행복해. 막 이런 표정들이 아무리 무표정한 거여도 조금씩은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얼굴 표정, 건강 습관, 뭐 체력, 그리고 시간 관리 이런 것들 신체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뭐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제 친구들 또는 이제 뭐 나아가서는 이제 그 뭐 동료,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가 있겠죠. 이 대인 관계, 주변 사람들과 어떤 대인 관계, 부모님과 동생과 친척과 친구와 선생님과 뭐 슈퍼마켓 아저씨와 어떤 관계를 내가 설정을 하고 있느냐,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하기 자체가 아예 귀찮을 때가 있어요. 아, 말도 입도 뻥끗하기 싫다. 라고 할 때가 있고, 아, 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무슨 말이지? 아니면 또는 나와 주장이 너무 달라.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는지. 말이 안 통한다 해서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리는 거는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으로 이제 말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꼭 욕을 해서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명확한 지칭하는 단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적인 영역 자체도 조금 위험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지적인 게 있습니다. 지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경험을 일단 해요. 뭐 학습을 한다는 표현도 되겠죠. 경험하거나 학습을 통해서 내가 습득을 합니다. 지식을 습득을 하겠죠. 아, 신호등에서는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뭐 학습을 했고 경험도 했어요. 또 이제 나아가서는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지혜가 되는데, 단순히 머릿속에 쌓는 이론적인 모든 것들은 지식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지식을
내가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더니 논리적으로 어떤 게 더 올바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은 감정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정서적인 함양이 중요하다.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한 올바른 나의 태도를 보이는 것. 내 감정을 그대로 태도로 보이는 사람은 나 화났어, 짜증났어. 그래서 막 쓰레기통 발로 차고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러는 태도를 보이면 어른 앞에서 감정을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부족한 거고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 사람이 싫다, 왜 싫냐, 좋다, 싫다, 이런 것들 떠나서 분노, 화남, 또 우울함, 슬픔, 행복함, 여러 가지를 기쁨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정서를 내가 어떻게 실제로 행동에 옮길까, 실제로 어떤 태도를 가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정서적으로 실제로 잘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그 감정에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능력이 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건데요. 이 영적인 영역은 종교적인 의미랑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영적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종교, 이렇게 신 이런 생각이 나겠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르고 삶의 의미가 내 스스로한테 내가 왜 살지? 나 뭐 하러 살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진짜 사는 이유, 살고자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나아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내 가치관이나 내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솔직히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확 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삶을 하나하나 살고 경험해보고 느끼고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몸을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영적인 것들이 영적으로 내 가치관이나 비전이 어느 정도 뚜렷해지고 생겨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런 점은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 이런 점이 강점이니까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에 이런 의미나 목적 그리고 비전이나 가치관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한 번씩 계속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요? 행복한 게 요즘 뭐 하면 행복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스스로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면서 내가 지쳤구나, 또는 내가 좀 지금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진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 영역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지? 나 뭐 하지? 나 뭐 하고 싶지? 뭔가 뭐를 좀 못하지? 나 뭘 잘하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봤을 때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아, 난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정말 이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준비를 앞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나? 라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인재가 되고자 한다면 방향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영역이 좀 정해져야 되고요. 그 영역이 정해진다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남들이 막 얘기를 해요, 옆에서. 너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는 거는
뭐 밤에 뭐 4시간만 자. 나머지 시간 다 무조건 공부해.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안 맞은 사람이면 4시간만 자고서 다 나머지 공부하는 시간에 계속 졸고 또는 집중이 안 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준비를 실제로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내가 하고 있었는지를 자기 객관화, 나를 너무 사랑해 또는 나 너무 싫어, 진짜 싫어, 나 왜 태어났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다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모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인재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쓰셨죠. 그러니까 인재에 대한 개념을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인재에 대한 생각이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안다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어난 일,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담, 아니면 또 어디 책에서 나온 뭐 자기계발서, 그리고 뭐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니면 내 선배가 얘기해 주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것들이 먹힐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미래 사회에서. 실제로 내가 행동해야 할 때 이게 먹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겪어서 아시겠지만 당장의 작년이랑 올해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정말 작년이랑 올해랑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 겪어보셨듯이 앞으로 미래의 삶에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일기예보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오늘 날씨 진짜 끝내주죠, 밖에. 완전 끝내주는데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태풍이 올 줄 알았겠어요? 누가 이 날씨를 보고. 그냥 내일도 내일 모레도 주말에도 나는 그냥 놀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래 사회를 좀 대비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인재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 야, 천재가 아니어도 인재가 될 수 있어. 아까 그 5가지 영역만 내가 좀 잘 관리하고 내가 비전만 좀 세우면 나 인재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그게 이제 미래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미래 사회에서 이게 먹힐까?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과연 현실성 있나? 라고 생각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거를 제가 여러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4차 산업혁명 1차부터 2차, 3차, 4차까지 총 산업혁명과 관련된 용어가 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놨어요. 이 산업혁명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 산업혁명의 의미가 인류의 역사 동안 쭉 오는 역사 동안 정말 혁신적이에요. 사회를 완전 개벽해 뒤바꾸는 듯한 기술력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전에 얘기 들으셨던 분들도 조금 더 제가 요약해서 얘기할 테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 자, 이때 18세기쯤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기계화 혁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에 전기 내연기관이 발달하면서 컨테이너 벨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탱크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벨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얘가 이제 상품들이 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일일이 만들고 포장하고 하는 것보다 이 컨테이너 박스 벨트가 돔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2차 산업혁명 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정보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바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무조건 책을 하려면 기껏해야 프린트기로 하듯이 했을 거고, 아니면 또 나아가서는 도서관에 가서야만 볼 수 있었던 정보들, 책들, 그리고 어디 저 아프리카에나 가야 있던 책들인데, 이제는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냥 책 바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지식 정보들이 막 공유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20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3차 산업혁명, 지식정보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식정보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와, 뭐 나무위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위키나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이나 엄청 많이 쌓여지면서 정보가 엄청 많이 쌓이다 보니까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기술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AI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알파고가 있죠. 이세돌 구단이랑 이제 바둑을 뒀던 알파고가 있고, 이 인공지능이 정말 지금까지 인간이 갖고 있는, 진짜 인간이 뼈 빠지게 공부하고 뼈 빠지게 계산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시간 투자를 해서 쌓아온 정보들을 단기간에 훅 머릿속에 넣어버려요. 그런 과정에서 계산 능력도 엄청 빠르고, 정보에서 어떤 게 맞고 틀린지를 빨리빨리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AI고, 앞으로 이제 AI가 계속 더 진화된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IoT 기술이라고 있어요. IoT 기술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전에 말했듯이 뭐 기가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빅스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실리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건 AI와 결합된 거긴 한데, IoT는 그 3월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무조건 인터넷을 하려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정도가 다였는데, 이게 이제 세탁기고 뭐 에어컨이고 난로고 뭐 선풍기고 막 5만 군데 모든 사물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물이든지 인간 아닌, 생명체가 아닌 모든 곳에 인터넷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단순히 컴퓨터상에서만 디지털화돼서 그냥 가상 세계에서만 이루어진 것들이 현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데이터들을 또 쌓는 거죠. 아, 이 사람은 택배를 얼마에 한 번씩 시키고, 뭘 자주 시키고, 이 정도의 더위는 더워하고, 이 정도에 한 번씩 빨래를 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막 쌓여. 그럼 AI가 적당한 때에 광고를 딱, 너 지금쯤이면 이거 살 때 됐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물 이런 것들이 내 행동이 데이터화 돼서 그게 이제 AI의 기반이 되고 빅데이터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 자체가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AI를 통해서 뭐 3D 프린팅도 할 수 있고, AR은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이나 VR, 가상현실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죠. 증강현실은 이제 실제 그냥 공간을 찍었는데 뭐 이렇게 뭐 포켓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포켓몬고 같은 거, 또는 뭐 야구 중계 같은 거 할 때 그냥 야구장인데 갑자기 엄청 막 그림들이 막 나와서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제가 뭐 드론도 얘기했었고요. 다른 것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이나 유통이나 소비 뭐 이런 전 과정 자체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이렇게 구분져서 여기까지는 누가 만들고 여기부터는 누가 하고 여기부터는 누가 해, 이렇게 딱딱딱딱 분절되어 있던 것들이 다 연결이 돼버려요. 그냥 수수수수 연결이 돼서 진흥화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4차 산업혁명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를 예전에 얘기한 거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것,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나타날 미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노멀과 언택트예요. 뉴노멀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인데, 뭔가 정말 표준적인 게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한 거고 특이한 거였는데, 이거 자체가 새로운 표준이 돼버렸어요. 모든 것의 기준.
정말 보편적인 것이 돼버리는 게 뉴 노멀인데, 우리가 뭐 예전에는 무조건 학교에 나갔었던 게 당연했고 표준이었지만,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학교를 온라인 강의를 시청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고 있던 것들이 예전에는 노멀한 게 아니었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뉴 노멀 시대로 접어들었고, 언택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좀 부각이 된 기술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컨택트가 원래 좀 접촉하다의 의미였는데, 컨택트에서 CEO가 빠지고 on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접촉을 안 한다는 부정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점원이나 뭐 직접 내가 사러 가지 않고 배달을 시키던 비대면으로 어쨌든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 의미하는 거는 뉴노멀과 언택트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 3차 산업혁명 때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디지털 환경이 결국에는 피지컬을 갖고 있는 물건들과 연결된다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정부에서도 이제 큰일 났어. 이거를 빨리 기술을 우리 누구보다 빠르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뒤처지게 생겼네. 나름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뒤처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 과학과 관련된 이제 정보통신이나 뭐 기술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3차 산업혁명에 이루어진 정보화를 넘어서 초연결, 다 연결된 뿐만 아니라 AI로 지능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발맞춰서 국가도 변화가 필요한 거죠.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뭐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식정보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총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5조 정도가 투자가 됐고 2018년도에는 1조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결국에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 디지털의 지능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구나. 국가에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결국에는 그쪽 관련 사업이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야 클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냥 간단하게 내가 자영업 가게를 내는 거는 내 선에서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쉽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되고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쪽 관련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이게 투자금이 들어간 것다 뿐이지 실적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국가 자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대비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막 진짜 번드러지게 양복 입고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야, 내가 바로 너네가 찾는 인재야 라고 얘기를 하듯이 변호사, 의사, 회계사부터 시작을 해서 회사원들, 프로그래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많은 직업 중에서 과연 미래에도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직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이 날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그쪽으로 돈이 엄청 정부에서 투자가 한다는데, 나도 미래 사회에서 좀 일꾼이 되고자 하는데, 나도 좀 이제 여러분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학 진학을 앞두는데 과연 내가 무슨 과를 선택을 해서 좀 그런 공부를 해야지 미래 사회에서 좀 뭔가 인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얼마만큼 내가
직업이 남아있을지는 솔직히는 미지수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 AI고 로봇이고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만약에 이게 얘네들이 실제 현장에, 현실에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처럼 내가 로봇들의 관리자로서 이 로봇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 또는 혹은 내 자리를 모두 이 로봇들이 차지해서 나는 정말 이상한 일, 정말 로봇이 할 수 없는, 로봇이 하기에 너무 돈이 적게 드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죠. 인류 자체가 이것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나는 먹고 살긴 살아야 되겠고 꿈도 이뤄야 되겠고 나아가야 되는데 공부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로봇이 다 한다네? 그럼 내가 설 자리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과연 이 인공지능 시대, AI가 도입이 되는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낮은 직업이 뭐고 높은 직업이 뭘까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400개 기업에 대해서 400개 기업이나 이런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위가 콘크리트공, 2위가 정유업 및 도축업, 그리고 고무 플라스틱 제조 조립원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직업이 엄청 많잖아요. 한 직업이 400개 정도가 된대요. 400개 정도가 되는 직업 중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몇 개나 살아남을까라는 거를 좀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특징,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특징은 일단 네. 여기 보시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고 써있죠. 단순해. 그러니까 기계 팔이 이렇게 움직여서 바늘 빨리빨리 끼는 게 그냥 나아요. 사람이 이렇게 끼다 보면은 사람은 8시간 넘으면 일을 추가 수당을 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아프고 휴가 내고 막 하는데 기계는 그냥 고장 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뭐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한 달이든 계속 돌릴 수가 있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 그 다음에 정교함이 떨어지는 동작들. 정교함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이거를 뭔가 세밀하게 깎아내는 것들을 떠나서 좀 정교함이 좀 큼직큼직한 일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직업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직업이 좀 낮게 나온 까닭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콜 전화를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게 반복적으로 은행 업무든 그러니까 매뉴얼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직업의 조건은 단순 반복적이면서 정교함이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또 알아보면요. 살아남을 확률이 반대로 높은 직업을 보면은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사진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이 세 개 다 뭡니까? 예술작품, 뭔가를 내가 기존에 없었던 거를 창조하는, 창작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무용가, 가수, 애니메이터, 지휘자 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공예원 이런 것들은 다 정교함이 높은 작업들이고 감성에 기초한 예술 작품이에요. 아무리 빅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이만큼 쌓여서 야 지금 우는 타이밍이야. 저 사람이 왜 울까? 왜 우는 거야? 라는 지식 정보가 이만큼 쌓였어도 로봇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감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종이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창의적인 지능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손을 이용해서 좀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것, 뭐 장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협상이나 설득을 요구하는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소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얻어내고 협상하고 하는 거죠.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아무리 화가나 조각가가 그 그림을 진짜 멋있게 그렸어도 이 그림을 팔려고 한다면 이 조각가가 직접 이 작품을 설명을 해서 내가 이걸 왜 그렇고 붓을 어떻게 그렸고 막 이런 거를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셀러가 직접 낙찰을 올리고 하듯이 협상 및 설득을 요구하는 작업은 훨씬 더 디테일한 의사소통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직업은 이런 특징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시면 뭐 미래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직업은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소통하는 것들이 감성에 기초하지 않고 뭔가 협상이나 설득을 요구하는 작업이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이만큼 빅데이터가 쌓였어도 이 도출된 결과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지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 중에 지적인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적인 영역을 고려를 했을 때 단순히 머릿속에 막 지식을 이만큼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에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군들이나 또는 인간의 심리 감성과 관련된 직업군, 감성에 기초한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내는 그리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직업군이 또 유망하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가치, 창의적인 것, 뭐 감정에 기반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정교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산업의 방향을 창출해내는 직업군들이 미래 사회에서도 좀 가능성 있는 직업들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거는 이런 직업들을 봤을 때 과연 내가 하거나 조각가를 그럼 지금부터 다 때려치고 그림학원을 다녀야 되나? 미술학원 다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뭐 좀 케이팝 좀 유명하니까 댄스나 좀 배우러 다니까 뭐 아티스트가 좀 뜬다는데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것과 맞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바라는 나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이런 직업이 여러분들 적성에 정말 맞고 할 수 있고 하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거나 직업군을 갖거나 할 때는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름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정교하고 감성적인 공감할 수 있거나 감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가능하겠구나 라는 점만 여기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사회 직업에 대해서 이제 혁신 기업, 이렇게 앞으로도 좀 유망한 기업들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애플부터 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여기까지 일단 1등부터 4위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IT 관련된 기업들이죠. 페이스북도 있고요. IBM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뭐 삼성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많은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디지털화 그리고 뭐 혁신 프로세스 디지털화 시키는 것에 좀 치중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오버워치 만드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오버워치 많이 하시나요? 뭐 다른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오버워치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오버워치를 만들거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방식이 그냥 기존에 널려 있던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 주죠. 자, 종이가 있어, 펜이 있어. 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필기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필기하는 방법 자체를 좀 바꿀 수 없을까? 내가 글씨가 너무 못 쓰는데, 이거를 뭔가 좀 찍어낸 듯이 이쁘게 계속 균등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이 필기하는 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결국에는 그래서 뭐 윈도우도 만들어내고요. 거기에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지금 제가 이것도 PPT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그런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평생 남들이 만든 거나 이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돈 내고, 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한번 주도적으로 그런 틀 같은 거, 프레임을 한번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맨날 나는 그냥 오버워치 그냥 그 블리자드에서 제공해주는 그 시스템, 그리고 뭐 렉이 걸리든 뭐가 되든 그냥 만족하면서 걔네가 제공해주는 걸 뭐 즐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생각했던 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바꾸고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결국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뭐 AI나 IoT나 빅데이터나 AR, VR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전공은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요즘도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문과, 이과로 딱 구분을 하면 어쨌든 조금 더 이과 쪽에 가깝죠. 그렇다면 나는 진짜 수학이랑 과학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나는 국어나 사회 이런 것들 정말 나랑 안 맞아. 또는 나는 예체능이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각이 조금 더 장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내 특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성격이나 특성이나 장점, 탤런트가 나는 조금 더 어떤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일 때 AI나 IoT나 빅데이터나 AR, VR, 뭐 게임 회사 이런 회사들, 게임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이 유망 직종이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업 다 없어진다는데 뭐 한 80%가 직업이 날아간다는데 변호사고 의사고 걔네들도 나중에 봤을 때는 직업이 좀 날아갈 수 있다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과만 잘 살으라고 만들어진 세상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난 코딩은 정말 젬병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나는 평생 돈도 얼마 못 벌고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은 따로 있는데 내 꿈은 사회적으로 신경도 안 써주고 나는 평생 모질이로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이렇게 AI가 오면은 AI가 개발이 엄청 잘 돼서 오면은 자동화된 기기에 여러분들의 일을 진짜 모두 다 뺏기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삼성이고 LG고 뭐 GS고 CJ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이 그룹들에서도 결국에는 뭔가 실무형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의화 혁신은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 그리고 업무를 잘하는 인재, 뭐 CJ 같은 경우에 문화 같은 거, 뭐 정신을 추구하는 인재, 그리고 뭐 넘치는 열정과 뭐 도전 생각하고 실행하는 인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변화시키거나 추진하거나 추구하거나 실행하거나 어쨌든 뭔가를 하는 do it 그냥 just do it 얘기하듯이 뭔가를 하는 인재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회사들에서도 과연 나를 뽑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회사가 그래서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뭔가가 그래서 결국 선생님 이과 쪽 결국에 그냥 코딩하고 프로그램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리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한 국내에서 매출 기준으로 해서 100개 기업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각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보니까 1순위, 우리 회사가 원하는 1순위의 기업들에 대한 조건이 소통 협력, 주인의식,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통하고 협력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의사소통이 그냥 단순히 야, 너 밥 먹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협상하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하겠고요. 주인의식이라고 하면은 내 일처럼 하는 걸 의미를 하겠죠.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다른 업종에서도 중요한 것들이고 이 전문성은 아까 인재가 얘기했듯이 뭐 모든 곳에서 인재일 수가 없고 어떤 좀 특정한 영역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문성이겠죠.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업종에서도 필요로 하는 거고 시대에 따라서 구애받지도 않는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문성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에는 마음가짐이 어떻는지를 주인의식으로 보고요. 전문성은 그냥 기본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좀 중점으로 본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곧 무슨 의미냐. 아무리 언택트, 아무리 AI, 뭐 IoT,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거는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기업들이 생각하기엔 계속 그렇게 소통하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말로써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백날 개발하고 진짜 재미난 게임을 개발했어. 근데 이거를 이제 홍보하고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홍보팀에서 마케팅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한테까지 맡긴다? 그거는 적절한 인재 활용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더 좀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듯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언택트 시대의 직업이 이렇게 뜨고 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표로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당장에 내일 태풍이 올지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렇게 난리를 칠지 모르는 사회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100% 맞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사실 없어요. 당장에 이제 진짜 로봇이 다 세계를 정복해서 지배하는 사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못하러 바보같이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지배받는 사람을 지배하는 로봇을 얼마만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전문성이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리고 사회는 계속 변한대. 근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살다 보면 나는 도대체 경력을 언제 쌓아? 경력을 도대체 언제 쌓아야 돼? 나는 평생 이제 계속 경력 쌓다가 끝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도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해도 미래는 원래부터 불확실했었어요. 여러분들 100%야 내일 비 안 와 라고 얘기할 수 없고 야 내일 100% 비 와 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준비한 자들이 결국에는 우산 들고 간 사람이 비 안 맞고 그러니까 우산을 뭐 내일 날씨는 몰라요 여러분들 기상청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하루 딱 10분만 투자해봐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면 온 세상 사람들 영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한다면 한 걸음 내딛는다면 당연히 할 수 있게 되겠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은 내가 나아가야 할 진로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 인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인지, 인재가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하는 엄청 좀 좋은 회사들이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애플사의 창업자이자 CEO이고요. 아이폰도 만들어내고 아이패드도 만들어낸 스티븐 잡스가 얘기를 합니다. IT 기업의 완전 새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하기를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과 다른 생각은 뭔가 이 사람이 뭔가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라이인가? 라는 의미보다는 창의적인 거죠. 기존에 없던 남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해내기 위해서 그 목표, 만약에 뭐 우리 새로운 것을 뭐 개발해 내려고 해 라고 했을 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내는 거죠. 창의적으로. 핸드폰, 전화기 맨날 전화만 받아야 되나? 이 전화기 맨날 들고 다니는데 인터넷 연결해서 인터넷 쓰면 되는 거지. 좋겠네. 음악 들어야지. 여러 가지 이렇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결국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미래 사회의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사회 인재의 역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했듯이 뭐 문과든 이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것을 지식을 지혜로 실제로 적용해내고 해석해내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게 미래사회 인재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21세기 기술도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야 될 게 엄청 많아 보이죠. 이렇게 되면. 엄청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시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 21세기 기술이 요구하는 그런 사고를 그 역량을 좀 갖추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역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추어 나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뭐 부족하다고 해서 뭔가 좀 기분이 다운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래사회 인재 역량으로 총 4가지를 이 앞에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 4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도전해야 돼요. 핸드폰에 음악 하는 그 기술을 넣는데 그냥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원래는 30곡만 들을 수 있는 거를 1000곡, 2만 곡을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을 훅 늘릴 수 있는 또는 인터넷과 연결해서 클라우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를 도전하는 경험을 갖는 게 의미가 있고요. 또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문제가 뭔지를 내가 알아내야 되는데 하기 싫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도 자체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이게 어떻게 내가 역량으로 나타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나아가서는 이제 혁신적으로 이게 뭐가 부족해서 나를 어떻게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사회생활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를 내가 그냥 원활하게 갈 수가 있느냐. 정말 진짜 능력 있는 사람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오래 가기가 힘들죠. 얘가 아무리 백날 천날 똑똑해도 지 혼자 잘난 맛에 살면 어떻게 가장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고립되기가 쉬워지죠. 근데 그걸로도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이게 조금 더 동료들과 그리고 같은 시기를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골라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미래사회 인재의 역량을 달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대하고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혁신적인 생각으로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과 협동을 하게 된다면 못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못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혁신과 혁신이 이제 좀 창의적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사회성 이런 것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보시면 흑토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문과 쪽이 이제 흑토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이과 쪽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한다면요. 정의라고 하면은 야, 정의를 내려봐. 데피니션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증명해봐봐 라는 의미의 이제 정의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저스티스 뭔가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뭔가 도덕적인 사람을 의미를 하는 기준의 저스티스가 있겠죠.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리는. 이것도 이제 문과 쪽이 이제 저스티스 이제 윤리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을 거고 이과 쪽은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말이나 이제 사물을 분명하게 좀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밝힐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염소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 잡으셨죠. 음매라고 우는 가축인 염소가 있을 거고 CI라고 해서 이제 원자기호의 이제 CI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각각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큼 그리고 내가 가진 특성만큼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정의 내려지는 게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문과와 이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 야, 이렇게 흑토로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 그럼 토요일 날 만나자는 건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새끼 왜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의라고 한다면 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정의를 내리라는 건가 뭐라는 거 막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제가 좀 과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사회 자체가 결국에는 누가 이과냐 누가 문과냐 이런 것들을 나누어지는 사회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다면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거의 다 뭐 유망한 직종이 이과 쪽으로 설명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문과가 어떻게 이것들을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사고방식 자체를 구별해서 야 나는 뭐 문과니까 수학 공부 안 할 거야. 야 나는 이과니까 책 안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설마 없겠죠. 이 두 개를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책을 안 봐도 문과가 알아서 얘기해주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너무 파다 보니까 이과와 문과가 서로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인재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게 심화되긴 하지만 그 전문적인 게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진짜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코딩을 입력하고 이게 뭐 공이 몇 개고 1이 몇 개고 막 이런 것부터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과라고 해서 컴퓨터를 못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AI도 그렇고 뭐 아니면 자연 쪽 뭐 물리, 화학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통합적인 사고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바로 좀 부캐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부캐 없으면 섭섭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장 이제 진짜 두 가지를 모두 다 전문적으로 알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로 간에 진짜 발달하는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서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기술이 사람들의 심리나 감정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과도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에 문과적인 능력이 전혀 진짜 결여된 사람이면은 진짜 나는 개발의 목적을 이만큼 두고 있어서 인간을 지배하는 로봇을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결여된 사람이 되지 말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 뭐 이제 앞으로 수학 능력 시험도 치르셔야 되고 해서 사회적인 여건도 그렇고 해서 막 이거를 심도 깊게 알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좀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고 관심을 갖게 되신다 보면 조금 더 미래 인재에 가까워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캐릭터 여러분들 네. 푸죠, 푸. 요 당나귀 같이 생긴 인형은 이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곰돌이 푸의 요런 장면이 나와요. 곰돌이 푸랑 이오르랑 다리에서 나뭇가지를 우연히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푸가 떨어뜨린 나무 조각이랑 나뭇가지랑 이오르가 떨어뜨린 나뭇가지랑 이거를 가지고 우연히 이제 게임을 하나 만들게 돼요. 누가 강물에 나뭇가지를 떨어뜨려서 먼저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지 먼저 도착하는 나뭇가지의 주인이 이기는 게임이 푸스틱 게임입니다. 푸스틱 게임. 네. 요건데 그러니까 그냥 정말 게임의 논리는 단순하죠. 그냥 내가 어떤 나무를 선택을 해서 던져요. 그래서 누가 빨리 가느냐 요거를 보는 게임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논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네, 요런 뭐 현실에서 요런 다리에서 던졌을 수도 있겠죠. 네, 현실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나뭇가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뭇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살이 얼마만큼 그 나뭇가지가 얼마만큼 빠른 물살을 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뭇가지가 누가 뭐 더 무거운 거 그리고 더 이제 뭐 긴 거, 짧은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나뭇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나뭇가지가 어떤 물살을 만나서 그 물살을 타고 빨리 목표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지가 시합에서 이기는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간과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유의할 거는 이제 매끈하고 날렵하게 생긴 나뭇가지라고 해도 항상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걔 날렵한 애가 진짜 적합해 보이는데 걔가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작 승리하는 건 나뭇가지의 모양이 아니라 어떤 나뭇가지가 빠른 물살을 타느냐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로 선택이나 여러분들의 이제 뭐 경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이력을 쌓아가는데 가장 좋은 좀 표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참고하시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빠른 물살이 그러니까 업계 그 산업 분야의 성장 속도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나뭇가지면 이 빠른 물살의 성장을 타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정말 진짜 내 모양 나뭇가지를 갈고 닦아서 이 강물이 흐르든지 말든지 그 진짜 날렵하고 매끈한 나뭇가지가 될 때까지 깎아내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빠른 물살을 타는 게 빠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속도의 의미를 넘어서 얼마만큼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예요. 이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가 중요한 건지를 보신다면 조금 더 그 가능성 있는 업계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업계, 조금 더 성장성 있는 직업 진로 쪽을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기술 분야,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련된 사업 분야들을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 개인의 커리어를 성장시키면서도 이게 빠른 흐르는 강물을 찾아내려면 무엇이 있는지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독보적인 능력, 진짜 나는 완전 날씬한 나뭇가지야 라고 해도 이게 만약에 하향 산업이에요. 진짜 산업이 죽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백날 첫날 노력해도 그 성장하는 분야의 일반 관리자만큼도 이제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내가 직업을,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아 떨어질 때가 중요하겠죠. 무조건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가 원하는, 부모님이 얘기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러라는 건 아니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직업과 분명히 그 사회에서 원하는,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선생님 AI고 이런 거 뭐 이과고 프로그래밍이고 저 그런 거는 진짜 아니에요. 저랑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케터예요. 마케터라고 한다면 그냥 어디 책가게 마케터를 하는 것보다는 AI 그 게임 회사의 마케터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다면 마케터라는 여러분들 뭔가 세일즈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것도 실현을 시키면서 내가 관련 있는 산업과도 연결짓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도 내가 인볼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이과형 인재가 아니라고 해서 또는 문과형 인재고 뭐 이렇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이과 분들도 마찬가지로 새겨드시고 예체능에 계신 분들도 새겨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서 내 직업과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으면서도 좀 빠르게 흐르는 강물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미래 인재에 대해서 지향성을 가질 때 어떤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지를 가장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타나 있는 것들은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좋아요.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요. 표정으로 나타나겠죠. 생활은 체형에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큼 잘 움직이고 맨날 누워있고 하는지, 축구를 하는지 뭐 여러 가지에 나타납니다.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괜히 알겠어요 하고 걷어가다가 쓰레기통 한번 차버리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의식은 손톱에서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잘 정돈을 하는지, 내 몸에 관심이 있는지, 청결감은 머리를 잘 감는지 안 감는지, 배려는 먹는 방법, 먹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먼저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고, 맛있게 드세요? 또는 뭐 입맛에 맞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먹었더라도 당장에 일어나서 나 잘 먹었어요 끝 하고도 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먹는 것을 지켜봐주고 함께 하는 것 정도, 그런 것들도 이제 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것. 저는 지금 목소리가 좀 셌는데 이런 것보다 내가 정말 마음적으로 심지가 굳다라고 하면은 목소리 톤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의미가 되겠죠.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나고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다. 지금 앉아서 다리 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금 시간이 길어졌죠. 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서 나타나고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가 변화해도 이런 것들 그냥 인간이 그냥 가지고 있는 심리 있잖아요. 뭐 DNA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았고,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냥 문화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은연중에 나타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지금 옆에서 계속 이분 움직이시죠? 이분이 움직이시듯이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거 꼭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설명한 것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 습관을 형성해 나가시고 미래 인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강의 오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멘토님 네, 감사드립니다. 멘토님 질문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없는 것 없는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오늘 많이 너무 수고 하셨고요. 많이 하셨고요. 내일 다시 내일 다시 뵐 수 뵙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코드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